과천대학교 경영대학 심영섭 교수입니다. 제가 저술한 기업 지배구조 챕터를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인식하지는 못하지만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이슈는 우리가 매일 실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와 비슷하게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는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내용들은 지배주주 또는 경영자들의 횡령, 회계부정, 내부자거래, 과도한 경영자 보상, 내부거래 등입니다.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기업이란 상법상 물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와 같은 대외적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서 얻어진 이익을 분배하는 조직체입니다. 이 정의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익을 분배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분배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궁금하시죠? 이런 분배를 받는 사람들은 기업이 어떻게 소유되어 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만약에 기업의 소유권이 한 명에게 몰려 있다면 이를 개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개인 기업은 기업의 운영에 대한 이득과 손실을 한 명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의 총액이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이러한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명이 만약에 공동으로 기업에 돈을 출자를 하여서 그 기업을 소유한다고 하면 개인 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조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공동기업, 이와 같이 기업의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있을 때를 공동기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많은 기업들은 공동기업의 형태를 띱니다. 공동기업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주가 기업의 부채에 대해서 무관대의 책임. 다시 말하자면 기업의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무한 책임회사와 소유주가 자신이 출자한 금액에 대한 손실로 책임이 제한되는 유한 책임회사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기업의 형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의 형태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자격 요건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주주들에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는 소유주가 몇백 명, 몇만 명, 몇백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을 사고 팔아서 소유권을 이전하고 자기가 투자한 자금을 쉽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는 투자자가 감내하는 투자 손실의 최대분이 자기가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서 쓴 대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유한 책임 회사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대량의 자기 자본을 조달하고 회사의 크기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식회사의 기업 지배구조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대부분이 주식회사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들이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내 총생산의 15% 이상을 생산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상장 계열사들이
주식회사로 상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왜 우리가 주식회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인지 명확해지겠죠. 또한 주식회사는 회사의 주인인 주주의 숫자가 많고 주식의 소유가 잘 분산되어 있어서 소위 말하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주가 소유한 기업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경영자가 경영자에게 위탁하는데 이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목적 이외의 행동들, 말하자면 본인의 이익을 위해 취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대리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 논의하는 기업 지배구조는 주식회사의 보편적인 지배구조를 논의합니다. 먼저 기업 지배구조가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업 지배구조란 투자자들이 투자한 재산을 경영자 또는 지배주주에게 빼앗기지 않고 보호받기 위한 다양한 장치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 지배구조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는 회사 안에서 경영자들의 부정과 무의도식을 탐지하고 시정하는 내부 지배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제도, 경영자 보상제도가 대표적인 내부 지배구조 장치입니다. 둘째는 회사 밖에서 경영자가 열심히 일하고 주주들의 이해에 따라서 경영을 하게 만드는 외부 지배구조입니다. 주식 및 채권 분석가들처럼 기업을 분석하여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들, 한 산업 내에서 초과 이윤을 줄이도록 만들어서 경영자들을 열심히 일하도록 강제하게 하는 다수의 경쟁 기업의 존재,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기존 경영진을 교체하는 역할을 맡는 기업 경영권 시장이 대표적입니다. 이 장에서는 내부 지배구조와 외부 지배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논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기업 지배구조가 중요하냐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 기업 지배구조가 중요한 이유는 독일, 일본, 한국과 같이 성무법을 도입한 나라들에 비해서 영국, 미국과 같이 관습법을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잘 되어 있어서 주식시장이 잘 발달되었고 기업이 자금이 필요할 때 외부 투자자, 특히 웬젤 투자자나 벤처 캐피탈리스트와 같은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서 본질적인 기업 활동인 수익 창출을 위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미국에는 FAANG이라고 해서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과 같은 기업들이 혁신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부를 창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기업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라는 간접적인 증거이지요. 또한 한국에서 중요한 문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기업들의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된 것도 한국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에 기인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주주총회와 이사회는 어떤 기구이고 어떤 관계인가요? 이거는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주식회사의 내부 지배구조는 대의민주주의 정치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각각의 권한이 주어져서 각 주체 간의 견제를 통해서 권력의 균형을 도모하여 권력자들의 부패를 방지하는 정치 시스템과 매우 유사합니다.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을 맡길 대표 이사를 선출 또는 해임하는 회의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국가의 운영을 담당할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내에서는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하여 대표이사를 비롯한 회사 경영진의 업무 수행을 감시하기 위해서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이들을 이사라고 부릅니다. 이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모임을 이사회라고 부릅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하여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을 4년마다 선발하는 국회의원 선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사회의 하부위원회 중에 하나인 감사위원회 소속 이사들은 회사 경영진들의 회계 부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감사원에서 공무원들,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아니면 그런 고위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의 이사회는 회사 경영자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국의 후진적인 지배구조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서 한국의 주식시장이 기업들의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된 것도 한국의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에 기인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는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성무법을 도입한 나라들에서는 보기 힘든 한국의 특유한 기업 지배구조 현상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경제는 재벌에 볼모 잡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재벌의 총수들이 순환 출자나 피라미드식 지배구조를 통해서 그들이 소유한 지분로부터 발생하는 소유권에 비해서 인사와 재무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회사의 재산을 총수 일가에게 빼돌리는 터널링, 프라핑을 자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 기내 면세품 거래를 위해 대한항공의 3남매가 소유한 비상장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비싼 값에 물건을 매입하여 회사 이익을 감소시킨 것으로 의심되는 것이 대표적인 프라핑의 사례입니다. 또한 재벌의 총수들은 그녀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경영권을 적법한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줄여서 줄인 상태에서 물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에 손실을 끼치면서까지 상속세를 납부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터널링, 프라핑과 같은 내부 거래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할 수밖에 없겠죠. 감사합니다.